얼마 전에 유미랑 스피어피싱을 갔었어요. 근데 스피어피싱을 하는 내내 계속 상어 한 마리가 가까운 데서 알짱알짱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상어 크기가 별로 크지도 않고 사실 이 근처에 있는 상어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뺏으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놔뒀는데 제가 스피어피싱을 하러 내려가서 가만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뭔가가 엉덩이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잡았던 물고기가 아직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가끔 그런 실수할 때 있거든요. 물고기가 이미 죽은 줄 알고 물고기를 달고 있는데 그 물고기가 움직인다던가 파도나 조류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제 몸을 툭툭 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요. 쓱 봤더니 상어가 제가 가만히 엎드려 있으니까 제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이제 물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 엉덩이를 툭 치고 간 거였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상어 왼쪽 아가미 부분에 상처가 크게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 있는 상어 같은 경우에 상어와 함께 스피어피싱을 많이 하는 그 유미의 고향섬에서는 이렇게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우리 마을에서 상어는 매우 친숙한 존재입니다. 근데 상어를 상처 입히면 그 상어는 더 이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린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 그런 상어를 죽여야 합니다.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 좀 자기도 모르게 영화나 뉴스에서 나온 상어 이야기 볼 때마다 어두컴컴한 물속에서 뭔가 툭 튀어나와서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막상 상어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어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이빙을 할 때 이런 스피어건이나 이런 폴스피어 창들을 지참하고 계시겠죠? 첫 번째 무기 스피어건과 폴스피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무기, 상어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두 번째 무기, 9mm 탄환을 쓰는 베레타 권총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 칼도 여러모로 많이 들고 다니실 거예요. 세 번째 무기는 다이빙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핑 하시는 분들이나 스피어피싱 하시는 분들, 특히 호주 쪽이랑 하와이 쪽에서는 이런 제품들도 많이 판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어 퇴치기인데요. 여기서 일종의 전기 공격이 나와서 상어가 사람을 접근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상어 퇴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어피싱을 하거나 프리다이빙을 하거나 거의 모든 경우에 여러분은 마스크와 스노클, 그 다음에 롱핀을 끼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5가지의 장비들 중에 상어를 퇴치할 수 있는, 상어로부터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일 먼저 권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권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렸을 때 일반적으로 물속에서 어떻게 총을 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총은 물속에서나 우주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총알 같은 경우에 물속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보다 훨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사정거리가 2m가 채 되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권총이라면 유효 사정거리가 훨씬 더 짧아집니다. 1m만 넘어가더라도 사람이 물속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총알이 느려지고 위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속에서 상어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권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 2m 정도의 거리라 할지라도 이 총알로는 상어의 가죽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은 탈락이에요. 칼도 두말할 것이 없겠죠. 상어 가죽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꺼워요. 제가 스피어피싱 하다 만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이빙 하다가 만나는 한 1m짜리 상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칼 한 자루로 그 상어를 제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상어의 가죽을 이런 작은 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스피어건이나 요런 폴스피어들류, 요런 것들, 긴 것들이 상어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밀어낸다던가 찌른다던가 할 때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총이나 칼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얘네들도 실질적으로 상어를 해치거나
상어를 공격하기보다는 상어가 내 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쿡쿡쿡쿡 찌르면서 거리를 벌리는 용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상어를 더 자극할 여지가 있고 상어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상어도 굉장히 과민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이나 칼보다는 상어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궁극적으로 상어를 퇴치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무기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스피어건인데 길이가 120cm짜리거든요. 이게 되게 철로 만들어져 가지고 강력하게 발사돼서 상어를 꿰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120짜리 건이 실제로 발사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한 1m 크기의 작은 상어를 한 번에 직사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에 상어의 크기가 더 커진다고 한다면은 이 총조차도 아예 상어의 가죽을 뚫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몰디브에 있을 때 한 4m짜리 상어가 돛새치를 먹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돛새치 앞에 앞코가 삐죽 나와 있잖아요. 거의 이 정도 길이의 칼날이 그 물고기의 앞코에 달려 있거든요. 타이거 샤크 한 입에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길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데미지도 받지 않고 그냥 목구멍으로 삼켜서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상어랑 싸울 때 있어서 스피어건과 폴스피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So how many people we need if we want to kill the shark, even a small one? A small one like 아무리 작은 상어라도 4 4명에서 6명 정도가 팀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그런 상어를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어 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여러 과학자들과의 협업 아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효과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과장 광고, 그 다음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취합한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상어를 교란시키거나 상어가 싫어한다고 생각되는 전기 신호를 계속 내보냄으로써 상어가 접근하지 않게 한다. 가 기본적인 원리고, 보통 이제 실험할 때 보면은 상어가 좋아하는 먹이 근처에 하나는 요거를 달아놓고 다른 쪽에는 달아놓지 않아서 상어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자면 실제로 상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장치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이 많이 나오고, 작은 상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장비가 없어도 별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서 이런 다양한 무기들,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도 상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그냥 물속에서는 상어의 위협에 벌벌 떨면서 스피어 피싱을 하거나 프리다이빙을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이빙을 하다 보면 항상 마스크와 스노클을 착용하고 있고, 특히 프리다이빙이나 스피어 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롱핀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롱핀의 길이가 굉장히 긴 것처럼 인간이 이 롱핀을 끼고 있으면 사실 생각보다 큰 생명체가 돼요. 그래서 상어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상어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상어가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상어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무기는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오히려 상어를 자극해서 여러분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기 쉽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크와 스노클 착용하시고 근처에 상어가 있을 때 상어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상어가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계속 상어를 쳐다보고 있다면은 상어는 여러분이 본인을 의식하는 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이빙 하시는 데 있어서 상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다이빙 하실 때 주변의 위협들, 사실 상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혹은 배,
그 다음에 파도에 밀려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산호에 긁히지 않도록 넓은 시야를 통해서 주변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평소에 프리다이빙 연습 꾸준히 하고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주변을 잘 살피고 대응을 한다면 사실 여러분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프리다이빙을 하던 상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상어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비판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타이거 샤크와의 교감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상어를 만지고 상어가 급격하게 그 여자에게 달려올 때 상어의 코를 손으로 밀어내면서 자기가 전문가인 척하는 굉장히 유명한 하와이 여자가 한 명 있죠. 사실 타이거 샤크는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그 사진과 그 영상을 찍는 것은 상어를 유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의 피와 먹이를 그냥 바다에 뿌려요. 근데 그 자극적인 사진 하나, 자극적인 영상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상어는 괴물이 아니고 우리는 상어와 친구가 될 수 있고 상어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진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어는 단독 행동을 하는 동물이에요. 때때로 먹잇감이 있으면 몰려들긴 하지만 상어는 상어들끼리도 유대감이 없습니다. 저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동물은 동물입니다. 인간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비판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몰디브의 널스 샤크 포인트입니다. 널스 샤크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피딩을 한다는 여부는 둘째 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 판단은 둘째 치고 안전한 것처럼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드론 추가 비용 받겠다고 돈 벌겠다고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상어로부터 안전하려면 상어가 먹이를 먹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야 되고 상어로부터 눈을 떼선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 몰디브 널스 샤크 관광지 갔다가 물리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만 벌써 몇 명 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물리는 사고가 나고 널스 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상어처럼 어떤 크게 한 입 베어서 뜯어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호로록 빨아먹는 스타일이라고 안 다친다고 거짓말을 해요. 널스 샤크의 이빨이 작고 먹이를 섭취하는 방식이 다른 큰 상어들과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피부에 닿았을 때 착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그 상어들 같은 경우에는 육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빨에 온갖 종류의 세균과 박테리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상처 괴사해서 팔 잘라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간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찍이서 상어를 감상하는 게 중요하지 그 상어들 틈에 부대껴서 같이 부딪히고 심지어 그 위에 누워서 사진을 찍고 드론으로 촬영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 거기서는 돈 벌고 싶은 마음에 괜찮다 해보라 하지만 그게 절대 괜찮지 않다는 생각을 꼭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 안전은 여러분들 스스로 챙겨야 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